네, 어제였죠. 17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되던 19개 혐의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시장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반등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 IT 관련해서 다 되게 전문가로서 유튜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어저께 이제 많이 급락을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에 반등하면서 또 이제 저런 사법 리스크 해소다. 그런데 그 사법 리스크 해소가 진짜로 어저께 상승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로 보시나요?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뭐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 H20이라고 하는 중국향 반도체 판매 재개 효과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중국 쪽 비즈니스를 거의 손을 놓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향 칩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글로벌 판매량보다는 약간 스펙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이닉스는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골드만에서 레포트 하나 나왔다고 저렇게 9%씩 떨어져야 될 이유인 건가요? 일단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저점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이 이제 단기에 급등을 했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던 차에 아무래도 골드만삭스의 이번 보고서가 좀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투자자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똑같은 컨셉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결국 조정의 빌미가 됐었는데요. 결국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올해 시장이 전혀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공급단이나 이런 밸류 체인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되게 이제 골드만이 이제 롱숏 하는 외국인들 너무 많으니까 삼성전자 숏, 뭐 하이닉스 롱 했던 것들을 다 턴다. 뭐 내지는 거꾸로 포지션 잡았다가 레포트 내면서 이제 빠지게 해서 수익을 나게 해줬다. 막 이런 약간 음모론들도 많던데 그런 음모론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나요? 과거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융 당국에 뭔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이 보고서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내년 H밴 공급 계약이 진행 중인데, 그게 생각보다 계약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지난 4월부터 그 엔비디아 H20 대중국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제 최근에 조건부로 해제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원래는 네. 호퍼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칩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이 이제 메인 칩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랙베리라고 해서 B200이라는 칩이 메인인데요. H100의 성능이 너무 높다. 그래서 중국으로 판매를 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만 판매하는 칩을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원래는 H800이라는 칩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H100 대비해서 성능이 한 75% 수준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중국에 팔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것도 너무 성능이 고성능이다. 그래서 H100 대비해서 거의 성능을 20% 수준까지 떨어뜨린 H20이라는 칩을 이제 판매 허가를 해줬고요. 계속 그걸 팔고 있었는데 올 4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H20이라는 칩도 팔지 마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사실 이것 때문에 크게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1분기에만 80억 달러 가까운 손실이 이거는 이제 어떤 회계상 손실인데요. 그걸 이제 타격을 받게 됐고 H20에 들어가는 HBM3가 있습니다. HBM3를 96GB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 삼성향이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아마 이 H20의 판매 중단 조치 때문에 HBM3의 재고 손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 쇼크의 어떤 한 원인으로 HBM의 재고 손실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경쟁 보통 지금 골드만 레포트에서 보면은 지금 HBM 같은 게 경쟁이 심해질 거다. 그래서 결국 마진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도에는 삼성은 오히려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혜를 실제로 보나요? 일단 뭐 이
그 삼성전자가 당장 수혜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HBM이라는 시장 자체를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사실상 과점 상태로 주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물량 기여도 면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거의 한 자리대 수준의 공급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연말까지 20에서 25% 수준의 HBM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은 생산 수율이나 그 출하 측면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HBM 공급 과잉. 어떻게 보면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급히 늘어나서 HBM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논리가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이제 이게 일종의 마이크론이 하는 블러핑이 아니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하는 블러핑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내년 HBM 공급 협상 계약을 앞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HBM이라는 메모리가 자체가 기존 메모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커머디티 일반 범용품이기 때문에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이제 보통 내고라는 걸 합니다. 협상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6월쯤에 연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가격에 대한 어떤 이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나온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HBM3E 지금 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한 거죠, 아직은? 삼성전자는 아직 통과를 못했고요. 삼성전자, 예. 일단 마이크론은 콜 테스트 통과는 했습니다. HBM3 8단하고 12단까지 이제 통과는 했는데 네. 그 생산 수율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언제쯤 이 퀄 테스트 통과가 예상이 되나요? 그래서 그 원래 네. 작년부터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거의 이게 한 1년 이상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불확실하긴 합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네. 삼성전자의 그 원래 D램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나노대 D램 같은 경우는 1X, Y, Z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이 가는데요. 1A에서 이제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재설계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작년 말부터 재설계에 돌입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 재설계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지금은 이제 원 B를 건너뛰고 원 C로 이제 직행하는 그런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C 투자를 단행할 정도면 수율이나 이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해결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원 C 기반으로 HBM4 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HBM3까지는 잘 안 됐는데 네. HBM4부터는 많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GBM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마진율이 다 낮아졌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미 마진율 높을 때는 하이닉스가 해서 다 받아갔고 그 다음에 결국 경쟁이 돼서 만들기로 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 마진율은 적어서 실질적인 수익 못 볼 거다. 그러면 다음 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좀 이제 상승세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전 시간에 이제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그게 낫다고. 그래서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제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큰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용화를 하는 회사가 가장 많은 마진을 누리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HBM3 시장에서도 사실 상당 부분의 마진은 SK하이닉스의 독차지였고요. 그리고 HBM3 8단, 12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부터 뭔가 이제 퀀텀 점프를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작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로 지지부진한 이유가 HBM 사업 매출은 늘었는데 막상 뜯어서 보니까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대부분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스마트폰 시장도 연간 12억대 시장이지만 결국 그 12억대 시장에서 상당 부분 거의 80%, 90%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는 애플이잖아요. 나머지 회사들이 다 나머지 그 15% 시장을 가지고 이게 마진을 가지고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충분히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뭐 사실 HBM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장 점유율을 내준 상황이고 이제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제 차세대 소캠 개발도 착수했다고 하는데 유리기판도 사실 인텔이 일찌감치 또 진출한 상황 아닌가요? 네, 인텔이 원래 네. 유리기판 시장을 사실상 이제 열었죠. 그렇죠. 이제 2023년에 처음 공개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반의 그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바꾸면 이제 열 방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통신 속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 인텔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나 회사 상황이 유리기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텔이 이쪽 사업을 거의 정리를 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게 처음에는 유리 코어 기판이죠.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반으로 해서 이 층이 있고 그 사이에 동박을 적층을 해서 회로를 구현하는 방식인데 그 플라스틱을 빼고 유리를 넣는 게 이제 유리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리 코어 기판 쪽에 이 상용화 속도는 굉장히 좀 더뎌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안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유리 기판의 흐름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쪽, 그러니까 유리 인터포저 쪽으로 좀 더 기술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은 결국 가는 방향이긴 한데 그 아이템에서 보면 유리 코어 기판과 유리 인터포저라는 두 가지 아이템에서 보면 유리 인터포저 쪽이 좀 더 활발하다. 여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게 결국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유리 코어 유리 인터포저 쪽을 굉장히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캠 같은 경우는 HBM을 이어서 이제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원래 범용인데 이게 점점 그 파운드리처럼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AI 반도체에 맞는 최적화된 HBM 그 메모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HBM이 주문형 메모리의 대표 첫 번째 문을 연 제품이라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소캠이라는 LPDDR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연결하는 그런 아이템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HBM보다 좋은 게 소캠인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또 않아요. 네, HBM은 서버용 칩이 타깃이고요. 네. 소캠 같은 경우는 서버 쪽보다는 이제 개인용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공개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DGX 스파크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이제 소캠이고요. 그리고 이제 CPU 주변에 들어가는 이제 그 메모리를 지원하는 그 메모리가 있는데 기존에는 LPDDR이라는 범용 메모리를 쓰다가 이제 CPU 성능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베라 루빈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는데 베라가 이제 CPU고 루빈이 GPU거든요. 그러니까 CPU 주변, 그러니까 베라 CPU 주변에 소켓 모듈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엔비디아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요. 보통 우리 메모리라는 게 설계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제덱이라는 데서 표준을 만들어서 그 설계도대로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드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캠이라는 그 설계 표준은요, 엔비디아라는 개인 회사가 만든 그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못 팔겠네요. 일단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하나문자 같은 경우는 일단 메모리는 이제 조금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도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Z 플립 7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좀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데 이 글로벌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1위를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베니핏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동안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그 워낙 애플한테 많이 밀리고 그리고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한테 밀리는 어떻게 보면 넛크래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지금이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보통 가을에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백을 활용해서 이제 그 폴드 시리즈랑 플립 시리즈를 내놓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요즘에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거기 이제 또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워낙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던 상태에서 이런 또 이제 플립 시리즈나 폴드 시리즈가 또 새로 나오니까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 좀 이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쪽에서는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7 이것도 반응이 좋다면서요. 어때요? 네. 예. 일단 뭐 이번에 그 신제품이 네. 나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예약 판매나 이런 실적들은 굉장히 좋은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폴더블 폰이 이제 이미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가성비를 따라잡으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이번에는 이제 두께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폼팩트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기존 방식 대비해서 좀 파격적으로 MZ 세대들한테 맞게 좀 잘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Z랑 플립
그다음에 폴드 7이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간 칩이 퀄컴 게 아니라 엑시노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수익에도 큰 기여를 하나요? 일단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사실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거의 한 1조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반도체 부문에서 이익이. 그러면 디램에서는 상당 부분 이익을 냈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손실이 났냐 보면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아마 2조 5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분기에. 그 이유는 결국 파운드리 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의 선단 공정,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의 절반을 채워주는 게 엑시노스라는 자사 칩이에요. 그런데 엑시노스 2500, 올해 2025년이니까 이제 2500 시리즈가 원래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제 2500이 S 시리즈의 플래그십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번엔 플립 시리즈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폴드 시리즈에는 뭐 계속해서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지만 플립 시리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동률이 1분기 대비해서 파운드리 가동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가동률이 선단 공정 기준으로 한 6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에는 한 70%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G 플립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이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26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 이걸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적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그게 잘 팔려야 된다는 거죠. 전화기가 잘 팔려야 반도체도 같이 잘 팔리는 거죠. 전화기를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이 칩을 수율을 잘 맞춰야 돼요. 아, 근데 수율을 맞춰야 돼요. 생산 수율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선단 공정 쪽에서 수율이 30%, 40%밖에 안 나오니까 만들어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도 벌어지고 적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나노 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는 2나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삼성 파운드리는 사실상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의 그 사업부 밑에 CTO가 계시잖아요. 남서구 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1.4나노 개발도 미루고 2나노 양산 쪽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좋은 인력들은 전부 여기에 집중해서 거의 리소스를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